오늘 하루 이슈의 중심 최경영의 최강 시사. 네, 앞서 1부에서도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2부에서는 이재명 캠프의 총괄본부장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연결돼 있네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 서로 간에 이제 그 공세를 막 펴면서 말들이 좀 거칠어지고는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봉고 파직하겠다. 당시 분위기를 보니까 약간 농담성이기는 하던데요. 이준석 대표도 이 지사의 추악한 가면을 찍겠다. 뭐 이렇게 맞받아쳤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진상 규명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책임질 사람들은 이제 책임지는 거라서 그런 쪽 중심으로 저희들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준석 대표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무능했다. 부패도 좀 끼어 있었을 것이다. 몸통은 이재명이다. 이 세 가지거든요. 우선 무능했다라는 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의하기 어려운 게요. 예. 저희가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그 당시에 이제 성남시가 100% 개발할 수 없는 그런 법과 제도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이제라도 좀 개선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부패가 좀 껴있다. 글쎄요. 그 부분은 진상규명 되면서 뭐 좀 더 봐야 될 부분일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몸통은 이재명이다. 예, 몸통은 이재명이다. 이 부분은 전혀 동의할 수가 없죠. 오히려 공영 개발을 민간 개발을 돌리려고 했던 세력이 그 당시 국민의힘이었고요. 예. 그것을 그나마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일부라도 공영 개발을 함으로써 이익을 공공에게 돌린 것이 이재명 지사였기 때문에요. 오히려 반대죠. 예. 당시는 1,800억 정도를 먼저 받고 그다음에 나중에 현물로 좀 받아서 5,500억 받은 게 최선이었다. 당시로서는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이제 100% 공공개발을 LH가 하려다가 예. 이명박 대통령의 어떤 발언 그리고 신영수 전 국회의원의 국회에서의 압박 이런 것 때문에 LH가 포기하게 되고 그다음에 100% 민간으로 가려고 했던 것을 그래도 성남시가 공공개발 하려고 했는데 뭐 그 지방채 발행이라든지 이런 게 지방채 발행이 이런 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민과 함께 개발하게 됐고 그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의 불투명성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는 것 이 구조를 만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름 허용돼 있었던 법과 제도 안에서는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시간이 흘러서 화천대유 그리고 투자자들이 천문학적인 돈단치를 한 것 그리고 수많은 뭐 정관 출신의 고문들을 영입한 것들 그다음에 뭐 퇴직금을 주고 50억을 주고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최초에 이제 설계 과정에서는 예. 아까 진행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렇게 크게 많이 발생할 거라고 보지 않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성남시가 일정한 이익을 우선적으로 배당받는 것으로 했었는데 예. 이후에 사실 부동산 경기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정도로 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익이 민간 쪽으로 많이 가게 된 구조가 된 거고요. 예. 민간 쪽에서 서로 내부적으로 이익을 어떻게 나눠 갔느냐. 이거는 사실 성남시가 어떻게 컨트롤 한다거나 관리한다거나 할 수 있었던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익이 발생했던 2018년도인데요. 예. 그다음 그때는 이미 이제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장이 아니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뭔가 더 환수하려는 조치를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라는 것도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화천대유 관련해서도 진실을 밝히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로 뭐
정재계 관계로 돈이 들어갔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특검은 거부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많이 문제제기를 하시는데요. 예. 저희들이 얘기하는 거는 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특검이라는 것 자체가 준비되고 출발하고 또 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예. 아시겠지만 특검법을 발의해서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그 특검법 절차에 맞는 프로세스를 밟아서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예. 그다음에 특검을 임명하고 그다음에 그 임명된 특검이 활동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요. 그래서 상당히 오랜 기간을 거친다. 그러면은 그동안은 어떻게 하는 거냐 이런 의문점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국민의힘이 특검을 강력하게 주장하는데 예. 국민의힘은 곽상도 의원 아들이 50억 받았다는 걸 알면서도 그 얘기는 안 한 채 계속 특검을 하자라고 했던 분들이에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본인들에게 불리한 것은 숨기고 뭔가 정치적 공세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주장하는 방편으로 특검을 주장했다는 겁니다. 예. 특검이 또 그런 식으로 설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보통 특검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제안하는 야당 쪽이 추천한 인사가 되든 아니면 적어도 야당도 합의할 수 있는 사람이 특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런 거는 본인들에게서 지금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 이런 것들을 은폐할 만한 사람들을 특검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시간도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지금 네. 많이 나오고 있는 야당 쪽 의혹을 덮으려는 시도 아니겠느냐. 지금 특검 주장이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는 거죠. 그 같은 당의 이상민 의원은 특검 받아들이자 뭐 이런 입장이던데 당 내에서는 어떤 생각들입니까? 그 생각이 일치하지는 않습니까? 아마 이상민 의원님이 특검 받아들이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 저기 특검을 하자고 주장을 하는 그 모습 또 그것을 통해서 짜려고 하는 프레임이 있으니 그런 것에 대한 정치적 대응의 의미로 그냥 특검 수용을 하자라고 얘기하시는 거지 그런 어떤 정치적 의미가 아니라 진상규명을 위해서 특검이 더 좋다 이런 차원에서 아마 말씀하신 건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이준석 대표는 검찰을 약간 못 믿는 투로 지금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검찰의 압수수색도 완전히 못 믿겠다는 완전히 믿지는 못하겠다는 그런 투였어요. 검찰이 지금 이제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죠. 네. 이제 시작했는데 못 믿겠다라고 하면 전 사실 납득이 잘 안 되고요. 예. 네. 지켜봐야죠. 예. 좀 지켜봐야 된다. 네. 이 관련해서 이번 사건은 그 화천대 이후의 행태로 보면 김한배 씨가 이제 법조팀장이었고요. 경제제. 네. 그리고 그 이상하리만큼 검사장이나 검찰총장 대법관에 집착을 한단 말입니다. 고문으로. 네. 법적 카르텔이 있었고 근데 또 연희동 자택 그 윤석열 당시에 지검장 부친의 자택을 또 김한배 씨의 누나가 산단 말이죠. 네. 이거는 어떤 뭔가 뭐 연관성이 있을까요? 김만배 씨가 뭔가를 작업을 하는 그런 과정이었을까요? 뭐 법조인들 특히 고위 그 법조인들이 많이 연루가 돼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아마 일반적으로 봤을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뭐 혹시나 과거에 어떤 사건들을 했는데 그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낳게 해준 거에 대한 보훈 그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 생길 수 있는 송사에 대한 대비 뭐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1차적으로 봤을 때 그 남욱이라는 분이 이제 재판을 쭉 받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연루됐던 분들이 그 대장동 관련돼서는 다 지금 관여하고 있는 거 봐서는 1차적으로 보훈의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뭐 대법관 출신이라든지 또는 윤석열 전 총장의 부친 뭐 좀 더 확인은 해봐야 되겠지만 이런 쪽은 혹시나 앞으로 발생할 송사에 대한 대비 뭐 이렇게도 좀 나눠볼 수 있지 않을까. 예. 물론 좀 더 확인해 봐야 되는 거지만요. 예. 예.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그 사건보다는 지금 대검에서 윤석열 당시 총장의 장모 최모 씨의 은행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 관련해서 어떤 방어하기 네. 위해서 작성했던 그 문건이 나왔잖아요. 변호 문건. 네. 이게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후보 지금 이제 캠프에서는. 그 소위 말하는 고발 사주 사건이 뭐 예전만큼 주목은 못 받고 있습니다만 사실 사건의 의미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 관련돼서 지금 추가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중에 하나로 어제 세계일보가 윤석열 장모 관련돼서 또 대검에서 뭔가 마치 변호사인 것처럼 법리 검토라든지 뭐 분석을 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속된 보도를 보면은 확실히 이제 대검의 이제 수사정보정책관이라든지 이런 공식적인 부서가 윤석열 총장의 개인 변호사처럼 움직이거나 또는 심지어는 그렇게 해서 생산된 내용을 가지고 국민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상대방을 공격하는 그런 형태를 보였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강력하게 이번에 국감을 통해서 문제 제기하고 뭔가 좀 밝혀내고 하는 작업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상도 의원은 제명 절차를 이준석 당대표도 처리를 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던데 민주당은 협조할 용의가 있습니까? 곽상도 의원 제명에 대해서는 뭐 당 차원에서 한번 좀 논의는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뭐 제명을 하든 안 하든 뭐 그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분명하게 지금 수사나 이런 부분에 협조를 곽상도 의원이 하셔야 되는 거고요. 예. 그걸 통해서 조금이라도 뭔가 진짜 이상한 의혹이 제기되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은 뭐 아드님이 산재다 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예. 또 노컷의 보도를 보니까 굉장히 왕성한 조기 축구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보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전혀 이제 해명이 뭔가 이해가 되거나 납득이 되는 상황은 아니라서요. 그렇죠. 산재 신고도 안 했고 그다음에 그냥 위로금 성격으로 줬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또 세금은 또 산재는 비과세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예. 그러면 50억을 그대로 다 받아갔어야 되는데 22억이나 세금을 냈단 말이죠. 네. 그거는 퇴직금 성격이 거의 확실한 것 같거든요. 그렇게 네. 되면 법적으로는. 네, 맞습니다. 그러면 50억을 퇴직금으로 줬다는 거는 그걸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31세 6년 일한 청년에게 줬다. 근데 국회의원 아들이었다. 그리고 뭐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 천하대유가 사업을 통해서 배당받은 건 한 577억이고 예. 쓴 비용은 한 350억이라서 이익은 한 222억 정도, 227억 정도 나왔는데 예. 50억이라면 4분의 1이죠. 예. 그러네요. 그렇게 따져봐도 좀 이상하고 예. 네. 그런 의미에서 검찰 수사를 좀 지켜봐야 된다. 이재명 후보 측은 그런 거네요. 특검은 네, 네. 시기가 뭐 계속 시간만 끌 뿐이다. 그러면서 정치 공방으로만 이어질 뿐이다. 이런 생각이신 것 같고. 네. 더불어민주당 경선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의 판세와 앞으로 판세는? 저희가 이제 굉장히 이제 어렵다고 봤던 호남에서 최종적으로 과반을 넘기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2위 후보인 이낙연 후보의 정치적인 본거짐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과반을 했다는 것이라서요. 예. 그래서 나머지 이제 남아있는 경선 과정은 조금 더 탄력을 받아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 탄력을 그 대장동 특혜 의혹이 이렇게 뭐랄까요? 가로막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 탄력 받는 거를? 뭐 보수 언론이라든지 야당에서 지속적으로 아마 이거 관련해서 공격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네. 곽상도 의원 아들 건 또는 윤석열 전 총장의 부친 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민의힘 쪽 게이트로 지금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기 때문에 예. 이거 자체가 뭐 큰 악재가 된다 이렇게 보진 않습니다. 이게 이제 검찰 수사로 뭐 부패한 사람들이나 이런 거는 도려내야 된다는 거는 다 국민들이 다 동의를 하실 것 같고요. 이렇게 많이 민간이 가져갈 수 있는 어떤 개발 이익의 시스템, 이거는 법적으로 뭔가 국회나 후보들이 해야 되는 일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두 차례, 이번 주에만 벌써 두 차례 관련된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 토론회를 개최했고요. 예. 그 토론회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개발이익 환수 제도를 개선하는 그런 정책 공약을 만들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예. 그거는 언제나 발표하실 거예요? 개발이익 환수 관련은 공약은? 내용적 틀거리는 어느 정도 완성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토론회를 한 거고요. 예. 그것을 좀 다듬는 데 시간은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근데 빠르면 이번 주 말, 늦으면 다음 주 초 정도에 발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대해서 개발이익이 국가 전체로 돌아가는 게 합당할 거는 같은데요. 또 그 개발이익 환수제 관련해서 뭔가 틀을 만들어서 제시를 하면은 반대도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네, 아무래도 어떤 민간 쪽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면은 누가 시장에 참여하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 저희 후보가 뭐 건설사는 정당한 건설 이익을 가져가고 예. 참여한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금융을 일으킨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는 가져가되 예. 주로 이제 인허가로 인해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의 경우에는 철저히 환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 정도 틀이라면 시장에서도 무조건 네. 반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당의 이낙연 후보는 대장동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제보가 들어오고 있고 자제하고 있는 중이다. 합동수사본부를 주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주장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합동수사본부를 꾸리든 어떻게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사가 빨리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환영하고요. 예. 마침 이제 어제 검찰이 수사팀을 꾸려가지고 본격적으로 수사 시작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좀 신속하게 수사하면 되겠죠. 예. 이게 끝나고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이제 승리를 확정 짓는다면 원팀이 될 것인가에 관한 언론 보도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왔었잖아요. 우려 섞인 보도들이. 네.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저희는 이제 원팀이 당연히 돼야 된다. 그리고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네거티브보다는 정책 위주의 경선을 치러왔고요. 틀림없이 원팀이 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걱정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걱정이 없다. 예. 마지막으로 언론중재법 관련해서는 그 다른 방송사 지배구조 개선, 유튜버 규제까지 포함해서 언론개혁 현안 일괄 처리하기로 합의됐잖아요. 네네. 이거는 뭐 잘 된 거라고 봐야 되겠죠? 우선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언론에 의해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시한도 못을 좀 봤어요. 올해 연말까지로. 그래서 뭐 흐지부지 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을 단다면, 그런 네. 전제 조건을 단다면 여러 가지 제도를 종합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으로 평가는 할 수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재명 캠프 총괄본부장인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공정, 공익, 그리고 균형. 한 발짝 더 들어간다.